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곧바로 해제해서 전국적으로 미국에서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대한 언론, 보수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는데요. 이제 팟캐스터 팀폴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트럼프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트럼프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웃사이더, 정치 아웃사이더 이기는 했지만 트럼프만큼의 아웃사이더는 아니었죠. 비즈니스맨으로서 이렇게 백악관에 막바로 들어간 사람은 없었으니까. 윤 대통령은 어쨌든 검찰총장 출신이었고, 그런데 주류 언론이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듯이 뭐 언론들이 싫어하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묘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보는 한국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하고 윤 대통령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암살 시도를 2번 극복하고 탄핵 2번 극복하고 뭐 온갖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집중 포화를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트럼프는 정말 한 세기에 나올 법할까 한 인물이죠. 한 세기가 아니고 1000년에 한 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브라함 링컨하고 조지 워싱턴도 이 정도로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처럼. 윤 대통령 보면은 이번에 계엄령 선포하고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뭐 트럼프하고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절대 비교 불가죠. 비교 불가. 제가 볼 땐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치인, 세계 그 어느 정치인하고도 비교 불가한,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안세 영웅이고, 트럼프는 영웅입니다. 영웅. 그냥 단순한 히어로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제가 실수를 안 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트럼프에 대해서는. 근데 트럼프는 비전을 제시했고 미국인들한테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입증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조국 사태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 힘들었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이 만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득권뿐만 아니라 빅테크, 빅파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다 반대했던 인물 아니에요. 산업이 다 움직여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산업은 없었어요. 그 어느 곳에서도. 솔직히 화석연료 산업 쪽에서도 막 트럼프를 적극 지지했다 이거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석연료 산업 쪽에서도 기후변화 노래 부르는 돈을 더 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기후변화 어젠다에 따르면 기름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들만 트럼프 편이었다. 그게 이제 대단한 거죠. 트럼프의 대단한 점은 바로 그 점이고, 비전을 제시했고 정책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 그 어느 정치인들보다, 제가 본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 가장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그뿐만 아니라 말도 재밌게 잘하고 유세를 캠페인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만여 명, 10만여 명 오를 때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트럼프 문화의 현상을 일으킨 인물. 근데 윤 대통령이 그렇게 문화 현상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인물은 아니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봐요.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적인 무리수를 뒀다고 봅니다.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계엄령 선포했다는 것도. 물론 뭐 김건희 특검법 재검표 앞두고 또 그랬다는 비판까지 또 나오고 있고.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일부 농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서 뭐 한국의 트럼프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트럼프 아웃사이더라는 점 빼고는 또 지지 기반이 없었다. 정치 지지 기반이 없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 공통점 빼고는 다른 공통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또 하나 가장 엄청난 승리는 언론 상대로 이겼다는 거죠. 주류 언론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를 끝으로 메인스트림 미디어 시대는 끝났고 지금도 뭐 한국 언론하고 한인 언론에서는 계속 받아 적고 있지만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만만세 하면서 한심하죠. 한심하죠. 그럴 바에야 언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인도 아니고 솔직히 많은 분이 솔직히 언론인도 아니고 뭐 저도 언론 쪽에 20여 년 동안 종사하면서 솔직히 언론인 같지 않은 언론인 너무 많죠. 그냥 출근 도장, 퇴근 도장 찍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언론사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쪽도 보면. 특히 미국 정치 쪽, 미국 뉴스 다루는 거 보면은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그 울릉도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의 미국 뉴스를 그대로 그냥 전달할 거면 그냥 CNN 만만세 하고서 맨날 그렇게 전할 거면 AP통신 만만세 하면서 전할 거면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는 이제 또 컴백했다는 것 이렇게 드라마틱 뭐 한국에서는 단임제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연임제죠 대통령이 그래서 8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 3선 도전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트럼프를 위해 헌법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트럼프가 워낙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입지전적인 인물이라서 이렇게 8년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더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다음에 제이디 벤스 아니면 그 다음에 에릭 트럼프나 트럼프 주니어 뭐 이런 인물들로 후진 양성에 이번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트럼프 인선을 보면은. 그러면 사실상 마쿠 실세로 트럼프가 마쿠 실세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급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미 레전드예요. 트럼프는 이미 레전드고 그 많은 미국인들한테 희망을 안겨줬고 용기를 안겨준 그런 인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화당 내에서는 또 그 트럼프 지지 기반 내에서는 링컨, 워싱턴 레벨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역사상 뭐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생각 많이 해요. 트럼프를 두고 지금 벌써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아니야 막 그렇게 얼마나 부인하는지 상관없이 어차피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이제 무의미하고 언론은 무의미하게 만든 그런 엄청난 지적까지 올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공화당 전성시대가 쫙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미국인이 깨어났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 많이 추방시켜야죠. 그러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투표하지 못하게 그러면은 연방 상하원도 오랫동안 이렇게 장악하고 대통령도 계속 공화당 쪽에서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4년간 트럼프가 통합을 시킬 것 같아요. 미국을 잘 살게 해서 그러면은 그 7개 경합주도 결국엔 다 빨개지지 않을까 싶고 심지어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에서도 이렇게 많이 깨어나는 그런 운동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수많은 카운티가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빨간 카운티로. 트럼프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류 언론이 그리는 세상은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걸 트럼프가 국민들한테 가르친 거고 교육시켜 준 거예요. 사실.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른인 거죠. 트럼프가 어른이고 다른 그 못난이들 그동안의 못난이들이 미국을 괴롭게 만들었는데 뭐 빅파마부터 해가지고 빅테크, 빅미디어 다 이 못난이들이 미국을 힘들게 만드는데 이 못난이들을 혼내는 어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딱 그 그림이에요. 근데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봐요. 불가능할 것 같은 걸 뒤집어 봤으니까. 사실 2020년 그 선거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 우려 많이 했는데 too big to rig가 통한 거라고 봅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이번에 이길 수가 있었고 특히 이제 인기 전체 투표에서도 20년 만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맨데이트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정책을 쫙 펼칠 수 있게 그렇게 하라. 인사도 당연히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넣는 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 아니에요? 근데 언론을 보면은 자기하고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골라야 이게 공정한 대통령이구나. 그런 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고 대다수 한국 언론, 한인 언론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한테 부정적인 것만 쓰더라고요. 트럼프 리스크 뭐 예를 들면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냥 한국 언론 그냥 그렇게 달리라고 그러고 뭐 미주 아닌 언론들도 그냥 그렇게 가라고 내비두고 뭐 안 보면 되니까 여러분께서 더 많은 분이 이제 보지 말아야죠. 솔직히. 그러니까 버블 속에 가둬놨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런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alternative 미디어, 대안 언론하고 보수 언론이 더더욱 이렇게 뜰 것이라고 봐요. 뜰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패러다임을 확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트럼프 빼고. 누가 있습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혁명가고 기득권 상대로 쿠데타 일으켜서 성공한 인물이죠. 그럼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저는 위대하다고 봐요. 그것만으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총 저격당하지 않았다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열렬히 지지하지 않았겠죠. 총 맞은 날에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이제 그 트럼프가 파이트 하는 장면을 보면서 감동해가지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트럼프가 영웅이구나, 이 사람이 미국의 리더구나 하고 열렬히 지지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몇 억 달러를 썼는데 트럼프를 위해서 매일마다 뭐 100만 불씩 쐈잖아요. 사실상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그 취지로. 물론 뭐 수정헌법 1조 2조 강조하는 그 청원서에 서명하면은 뭐 100만 불 주겠다. 그 명분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투표에 참여하라는 거죠.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텔론, 할리우드의 전설, 락키로 유명한. 저는 락키 영화를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락키인데 락키 시리즈는 다 재밌어요. 재밌게 봤어요. 전부 다. 1부터 6인가요? 5인가요? 예, 다 재밌게 봤는데 이 시대의 조지 워싱턴이라고. 그 말에 반박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운인 거죠. 이런 인물이 미국의 리더라는 게 굉장히 행운인 거죠. 예. 저도 언론인으로서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극찬을 안 합니다.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근데 트럼프 정도면은 이렇게 극찬할 만한 인물이고 이거 극찬 받아야 될 그런 인물이다. 이 부패한 악당들, 이 사탄 같은 그러니까 나쁜 놈들을 지금 이제 잡으러 가는 거죠. 트럼프가 솔직히 말해서. 예. 뭐 트럼프를 또 일부에서는 양비로 내가지고 트럼프도 딥스다. 트럼프가 딥스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분들 거기에 속는 그 내러티브에 속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차라리 딥스에 있는 사람들이 낫다고 봅니다. 그 양비로 내가지고 트럼프도 나쁘고 딥스도 나쁘고 그 사람들이 제일 제가 볼 때 나쁘고 제일 이게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뭔가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도 딥스가 만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뭘 해줘도 불만인 사람, 딱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첫 번째 실수가 이제 뭐 인선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좋은 인물들을 트럼프가 많이 지명을 했죠. 자, 이제 핏 헥세스, 국방부 핏 헥세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핏 헥세스가 인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화당 내의 반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문제아들이죠.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존 커티스, 린지 그레엄, 미치 머카노, 존 튠. 이렇게 여섯 명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핏 헥세스를 교체하려고 한대요. 누구로 교체하느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 단독 보도인데요. 론 디샌티스로 이렇게 교체할 걸 고려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러면서도 트럼프가 핏 헥세스한테 계속 싸우라고도 또 그렇게 동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다. 핏 헥세스가 메긴 켈리 쇼에 이제 출연했거든요. 거기서 트럼프가 계속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keep fighting 이렇게 힘을 실어줬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일단은 헥세스지만 자칫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론 디샌티스로 갈아탈 모양인가 봐요. 이것만 봐도 트럼프가 이겨도 아직도 내부의 적이 많다. 이 6명은 내부의 적이나 마찬가지다. 린지 그레엄은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근데 수잔 콜린스하고 리사 머카우스키, 이 2명, 메인주에 있는 수잔 콜린스하고 알래스카주에 있는 리사 머카우스키는 예전부터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제가 볼 때 그래요. 메인주하고 알래스카주에서는 이 둘을 프라이머리 시켜야 된다. 경선에서
물리쳐야 된다. 이 둘을. 매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치 무카노도 마찬가지고. 예. 공화당 내부의 적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물론 뭐 중요할 때는 트럼프 편을 들겠지만 언제든 이탈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제거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텃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 기반이 탄탄해요. 알래스카에서 리사 물카우스키, 메인에서 수즌 컬린스. 지지 기반이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트럼프 찍어도 그 밑에 상하원은 또 민주당 찍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보다. 이번에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 주가 여러 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미시건주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복잡다단하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뭐 슈퍼히어로처럼 여기저기 다 나가가지고 이기고 다니고 그건 이제 큐 음모론이죠. 큐 음모론에서는 막 이것저것 다 이기고 다니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미국에서도 그 일부 그 음모론 사이트들이 있어요. 또 들으면은 다 이기고 다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저는 괜히 큐 음모론자가 더 많아질까 봐 겁나요. 이번에 트럼프가 또 이겨가지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승리를 해가지고 원래 마이애미 데이드가 완전히 이제 파란 곳이었습니다. 파란 카운티. 근데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거리 이름 하나를 President Donald J. Trump Avenue, 도널드 트럼프 애비뉴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줄만 하죠. 당연히. 이런 역사적인 인물은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 같은 인물은 또 나올까 싶어요. 미국에서. 근데 꼭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트럼프 키즈가 쫙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의 미래가 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기독교 진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만약에 저기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면은 저 보수 진영 쪽에서 아마 나올 것 같다고. 이대로 가면 급진 좌파 딥스테이트 진영에서는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표면상으로 볼 때 제가 그 얘기를 2017년에 들었어요. 사실 한 분으로부터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뭐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사찰 시스템이라든지 뉴럴링크라든지 AI라든지 그 7년의 환란에서도 첫 3년 반은 평화로울 거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핏 헥세스가 계속해서 지금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이슈죠. 국방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니까 이 정도로 이제 관심이 많은 건데 법무장관, 국무장관과 함께 미국의 디펜스를 맡는 사람 아닙니까? 그 수장. 국방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핏 헥세스에 대한 비판 기사가 뉴욕타워 아포 CNN에서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근무 중에 저기 취중 근무를 했다느니 술 취한 상태에서 일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자 문제 계속해서 뭐 익명의 소식통이에요. 보면은 기사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마가 월드하고 직장 동료 그리고 부모들 친구들이 부모가 이제 핏 헥세스 부모 말하는 겁니다. 부모도 뭐 헥세스를 반대했다느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윌 케인 팍스뉴스 진행자이고 그 전에 헥세스하고 같이 공동 진행했습니다. 주말 앵커로 팍스 앤 프렌즈 댄 번지노 잘 아시죠? 이번에 비밀 경호국장 후보 유력시 되고 있고요. 피어스 모건, 랍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팍스뉴스에서 일하고 지금은 뉴스맥스에서 일하고 있죠. 리사 부스 팍스뉴스 진행자입니다. 클레이 트래비스 Outkick.com 창업자고 뭐 가이 벤슨 그 전에 헥세스하고 공동 진행자 레이첼 캠퍼스 더피 팍스뉴스 진행자고 그 전에 MTV 리얼리티 쇼 나왔었죠. 90년대 그걸로 이제 떴었죠. 처음에 세라 카터 아실 겁니다. 그 탐사보도 기자 라리 로건 역시 탐사보도 기자 유명하죠. CBS 60 Minutes에서 말리 해밍웨이 페더럴리스트 편집장 토미 라런
진행자죠. 팍스뉴스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리오 토렐 원래 그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트럼프 지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리오 토렐 팍스뉴스 나오고 있고요. 찰리 크럭 잘 아시죠? 터닝 포인트 USA 창업자 CEO. 뭐 이런 그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피트 헥세스가 국방장관 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다고 봐요. 참고로 저는 박스뉴스 쪽에 있는 그런 언론인들 출신이면은 그래도 그 다른 우리가 생자 모르는 사람, 뭐 예를 들면 렉스 틸러슨이나 그 전에 전혀 몰랐던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존 켈리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 우리가 자주 봤으니까 최소한 물론 뭐 사생활까지는 다 알 수가 없겠지만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박스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존 켈리나 렉스 틸러슨이나 HR 맥마스터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거든요. TV에 안 나오니까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마치 미지 그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런 인물일수록 더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언론인 출신들이 특히 팍스뉴스 같이 믿을 만한 방송국 출신이라면은 하여해도 된다. 지명해도 된다. 팍스뉴스 같이 공신력 있고 믿을 만한 언론사 얘기하는 겁니다. 뉴욕타워하고 CNN 같이 가짜 뉴스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언론, 한인 언론에서 보는 그런 가짜 내용들이 아니라요. 팍스뉴스는 인용도 안 하니까 한국에서. 한심해요. 한국 언론 보면 저 솔직히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지명한 FBI 국장 후보 캐시 패텔이 저널리스트들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연하죠. 저널리스트 다 조사해야 된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에서 얼마나 관여했는지 저는 같이 짜고 친 고스톱을 펼쳤다고 봅니다. 다 잡아 넣어야죠. 트럼프 쪽 사람들, 친트럼프 인물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FBI하고 공작하거나 CIA하고 공작하거나 DNI하고 공작한 사람들, 그 저널리스트들 다 교도소에 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이 되는 거고요. 뭐 언론들은 이것도 언론인들 공격한다고 탄압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저널리스트들은 잡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부패 앞장선 저널리스트들 교도소에 들어가야 돼요. 자, 캐시 패텔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Go out and find the conspirators, not just in government, but in the media. Yes, we're going to come after the people in the media who lied about American citizens, who helped Joe Biden rig presidential elections. We're going to come after you. Whether it's criminally or civilly, we'll figure that out. I've been warning about Kash Patel.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죠. 잡으러 가야 된다고 언론인들. 2020년 대선 이슈와 관련해서도 거짓말한 언론인들. 공작한 언론인들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부패한 게 언론이거든요. 그럼 언론인들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부패한 게 언론인이면 그것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FBI 국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가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하고 만났죠. 25% 관세 때리면은 캐나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미국 없으면은 죽어? 그럼 너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건 어떠냐? 이렇게 몰라요. 농담 반 진담 반인지 이렇게 농을 했다고 그럽니다. 동석자 2명의 전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여러 언론이. 이건 한마디로 저스틴 트루도 보고 까불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까불지 말라고. 왜냐면은 저스틴 트루도가 그 전에 까분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한테. 미국의 1,000억 달러나 뜯어먹는 것을 중지하지 못하면서 당신 나라가 생존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율 관세 때문에 이제 죽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캐나다가요. 그 전에 이제 시쳇말로 뒷담화를 깠죠. 트루도가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가 이제 2019년에 트럼프가 뭐 끝없이 말을 했다, 뭐 회견 때 말 뭐 끝나지를 않았다, 그 뒷담화를 깠죠, 시쳇말로. 지난 2019년 12월 4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때 트루도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들렸어요. 정상 간 대화에서. 트럼프는 빠진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전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점을 말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회견 일부였던 점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말을 그칠 줄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트럼프가 말을 끊지를 않더라. 그냥 계속 그냥 떠벌리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욕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뭐 빼박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보리스 존슨 당시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한테 그게 당신이 늦은 이유냐? 이렇게 묻자 트루도가 트럼프가 40여 분 동안 즉석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늦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거를 알게 됐죠. CNN에서 보도되고 여러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투페이스다. 트루도 총리는 두 얼굴의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가 멋진 남자인 것을 안다면서도 그에게 캐나다는 2%, 그러니까 2%는 이제 나토 회원국들 국내 총생산 대비 방위비 지출 2%를 얘기하는 건데요. 2%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부담해야 된다. 캐나다는 돈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뒤에서 욕한 모습에 대해서는 투페이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라고 비난한 거죠. 투페이스라고. 저스틴을 두고. 나이스 가이인데 2% 내라고 하니까 GDP 2% 내라고 하니까 그게 싫었나 보다. 트럼프는 일단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기억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이때 저스틴 트루도의 싸가지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나이도 이제 당시에는 50살? 그 정도는 50살도 아니었죠. 40대 후반이었죠. 그때 저스틴이. 지금이 52세니까. 자,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트랜스젠더 케이스에 대해서 보는데 수요일 거의 2시간 반 동안 토론해서 대법원, 연방대법원 말하는 겁니다. 지금 9명 여기 보이죠? 예, 그 보수 대다수가 6대 3입니다. 참고로 보수 6, 좌파 3, 테네시주 사춘기 차단제 및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호르몬 요법 금지에 대한 도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차단제 안 돼, 이 얘기예요. 3명의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그 가족, 멤피스 의사는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바이든은 무조건 만만세하니까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정신 나간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이 법이 헌법 평등 보호 보장에 위배되며 그러한 경우에 필요한 더 높은 수준 법적 조사를 통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테네시주는 단순히 모든 청소년 의료 행위를 규제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환자 성별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지켜봤다는 것 같아요. 지금 리포트를 보면은 청소년들 사춘기 차단자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미친 거죠. 사악한 거죠. 금지해야죠. 당연히. 아주 트랜스젠더를 못 시켜가지고 난리예요. 아이들을 어떻게든 그냥 그 거세시키고 싶어서 난리고 가슴 절제시켜서 난리인데 그 클로이 콜이라는 친구는 15살 때 가슴 절제 수술해가지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아이 젖을 주고 싶대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못 줘요. 평생. 오르가즘도 못 느낄 거라고 그럽니다. 예? 사람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인데 성관계가 이제 그런 즐거움까지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악한 세력이. 바이든 정부도 저는 사악한 세력이라고 보고 주류 언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치 자기네들이 moral high ground, 도덕적으로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시궁창에 떨어져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아주 모든 게 그냥 뒤집혔고 거꾸로 된 세상이에요. 어떻게 트랜스젠더 그런 내러티브를 계속 펼치는 쪽이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더 시궁창에 있는 거지. 윤리적으로 시궁창에 있는 거고.
아주 거꾸로 보고 있어요. 오늘 모피 고블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그냥 뭐 마치 민주당이 더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다는 데 말이 됩니까? 아주 거꾸로 세상이 아주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자, 바이든이 미리 사면을 검토하고 있대요. 리스 체인이 이 악당 같은 인간들, 리스 체인이, 애덤 셰프, 앤서니 파우치 박사. 제가 볼 때는 세 명 다 이렇게 교도소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특히 애덤 셰프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퍼뜨리는데 장본인이었죠. 그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파우치는 팬데믹 동안 온갖 사기극을 연출했죠. 리스 체인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있나요? 리스 체인이. 연방 대법원 돌대가리 대법관입니다. 그 커텐지 브라운 잭슨. 여자는 여자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여자가 뭐냐고 정의를 물어보니까 대답도 못했어요. 뭐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트랜스젠더 그 어린이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을 뭐하고 비유했냐면은 국제결혼에 비유했어요. interracial marriage하고. 다른 인종 간 결혼 반대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런 사람이 연방 대법관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DEI 그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연방 대법관.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DEI 때문에. 다양성, 포용성 때문에. 그 어젠다 때문에. 잠시 전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 앨범인 HNHkorea.com에서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 추천인 진실 정치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할인 코드 W20 기재하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메가 앨범인.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움직임도 커질 것이다. 그 보수 논객 데일리 와이어에서 그 논객 데일리 와이어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친구라고 봐요. 그 마이클 노스 책도 제가 선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을 뽑아야 하는 이유. 책이 한 몇백 페이지가 되는데 다 페이지가 그냥 백지입니다. 백지. 찍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베스트셀러였어요. 아마존에서 넘버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데 맞는 말이에요. 저도 지금 미국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신 돌아가자. 다시 크리스찬 국가가 되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미국에서.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이미 근데 합법화한 거를 뒤집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기독교 정신에는 이게 그 동성 결혼이 어긋나지만 일단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댄 번지노가 비밀 경호국장 지명되는 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론 데산티스가 국방장관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핏 헥세스가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저는 또 취재가 있어가지고 나가야 돼가지고요. 이번 진정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